블랙핑크가 유럽 투어 마지막으로 지난 2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찾았습니다. 이날 블랙핑크는 섹시한 산타 복장을 하고서 크리스마스 특별 무대를 꾸미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블랙핑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네덜란드 공연을 끝으로 유럽 투어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날 유럽 투어를 마지막으로 장식했던 암스테르담의 공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이 놀라운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공연 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콘서트가 열리는 암스테르담의 콘서트장 지고돔은 제일 싼 자리가 21만원이었지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지고돔 트위터는 한국의 팝그룹 더치 어게인이란 글을 올리며 놀라운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는 우산을 쓰고 담요를 덮고 있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영하로 내려가는 강추위 속에서도 비를 피하기 위한 17,000여 명의 네덜란드 팬들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올겨울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이벤트라면서 팬들은 이런 수고를 마다치 않았습니다. 한 네덜란드 팬은 콘서트를 15분 남겨두고 기다리는 팬들이 핑크색 응원봉을 들고 한국어로 떼창을 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블랙핑크의 불장난을 일제히 따라 부르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국내 팬들은 와 대박이다. 브이핑 파리 콘서트 갔었는데 한국어 랩까지 다 하더라. 나보다 한국어 잘하네 라고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한 팬은 믿기지 않는다며 웃기지마 고척이잖아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콘서트가 열리기 전에 암스테르담에서는 콘서트를 위해 이미 워밍업 중이라면서 길거리에서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안무를 따라하는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How You Like That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서 13억 뷰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토했는데 지난 2020년 7월 6일 공개된 지 약 2년 6개월 만의 기록이자 안무 영상으로는 K-POP 최고의 조회수라고 했습니다. 이날 안무를 따라하는 네덜란드 팬들의 모습에서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공연에서 산타걸 복장을 하고 나온 블랙핑크의 모습을 두고 한 언론은 헐리우드 영화 킹커로 살아남는 법에서 나온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장을 최초로 2018년 일본 오사카 규세라돔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2022년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이를 선보였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알려졌는데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댄스 뮤직의 수도라고도 불릴 만큼 댄스 뮤직과 클럽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네덜란드는 2000년대에 클럽과 DJ 맥순이 탑 10을 차지하고 있던 아민 반 뷰렌, 테이스터와 페리 코스텐 등을 배출한 나라로 유명 클럽들과 댄스 뮤직 페스티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곳의 문화는 항상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2018년 BTS가 최초의 콘서트를 열고 2019년 블랙핑크가 첫 유럽 투어의 시작으로 암스테르담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K-팝의 상륙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오프닝을 알리는 뚜두뚜뚜와 포에버 영의 웅장한 전주가 흘러나오자 암스테르담의 팬들은 엄청난 함성으로 블랙핑크를 맞이했습니다. 블랙핑크는 처음 유럽 투어라 무엇을 기대할지 상상조차 못했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따라 춤추고 노래도 함께 불러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다 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런 분위기에 네덜란드의 한 청소년 뉴스 매체는 블랙핑크의 공연 사진과 함께 라디오 방송국은 K-팝을 더 자주 송출해야 한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이 네덜란드에서 처음 공연을 열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은 차트 순위권에 올라가 있으며 유튜브 신기록을 세우고 전 세계에서 공연한다라며 그러나 현재 라디오에서 이들의 노래는 거의 송출되지 않으며 많은 팬들은 그것을 어이없다고 여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글은 14,600개의 좋아요를 받고 2,4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래 그들 음악이 더 자주 송출될 수는 있어.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조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댄스 음악과 클럽 문화를 주도했던 네덜란드의 텃세라고 말하며 K-팝이 미국이나 유럽의 음악을 압도하는 순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방송국 RTL에서는 K-팝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방송의 절반 이상이 성형, 스캔들 등 부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켰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인 걸그룹 공원소녀의 팬사인 중 난입해서 성형을 했냐고 물어보고 다른 멤버에 대해서는 K-팝 스캔들에 대해서 질문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K-팝 아이돌은 우울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 아이돌의 장례식 영상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서 많은 네덜란드 팬들이 부모들이 나쁜 영향을 줄까봐 더 이상 K-팝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K-팝을 깎아내리는 방송이나 주장들은 한순간에 일축되었고, 이번 블랙핑크 콘서트를 통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에서 K-팝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 1년 후 한 네덜란드인이 만든 네덜란드인들이 K-팝에 열광한 이유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 인트로에 넌 K-팝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야기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K-팝을 특별하고 화려하고 흥미롭게 생각한다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만든 네덜란드인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K-팝 팬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집착적이고 주로 극성이거나 또 온라인에서 K-팝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K-팝 관련 취재를 하면서 이런 생각과 편견은 완전히 뒤집혀졌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서는 31살의 남자 제프리가 티아라의 뽀삐뽀삐를 듣고서 K-팝에 깊이 빠져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후 그는 18세 미만의 여자들이 주로 오는 K-팝 파티에 참가해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 중간에 네덜란드에서 K-팝 파티를 만든 저스트 키스와 인터뷰에서 네덜란드에서 K-팝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은 없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요 언론사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K-팝 트레이닝이 엄청 빡세다는 부분에서 훈련 시스템이 너무 스파르타에 잔인하다고 했지만, 하지만 그걸로 인해 이렇게 대단한 음악들이 생산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팝이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프로덕션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가사가 한국어인 게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각적인 것부터 압도적이어서 보는 순간 한번 보면 눈을 떼기가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K-팝은 그동안 봐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통해 보다가 더욱 보게 되고 계속 찾아보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K-팝 안에 발견할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결국엔 한국 문화 자체에 팬이 되게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는 마지막으로 K-팝 팬들은 나보다 우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K-팝이 단절된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개인 유튜버가 만든 K-팝에 관한 영상이지만 이 영상은 왜 네덜란드에서 기존의 편견과 텃세를 깨고 K-팝이 퍼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국내 네티즌들과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 문화가 K-팝에 스며들어 전달되고 있다며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이상 쓸망했습니다.